저는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그동안 허투루 보냈던 시간이며 돈이며 추억이며 몽땅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저에겐 적잖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써볼게요. 남자친구와는 회사 연수원에서 만났어요. 사회교육 프로그램 일원으로 특별 행사에서 만나서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누다가 친해지게 되었어요. 의견 교환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그는 같은 기수에서 빨리 승진한 편이라 그 부서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기에 눈에 띄었습니다. 연수 기간이 끝날 무렵에 모두들 단톡방을 만들고 각자 회사로 돌아가서도 서로 부담 없이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고 했죠. 물론 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사귀게 되었고요. 그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늘상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사귀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도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저 또한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어요. 그동안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결혼한 지 한참이나 되었고 5살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동생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5살 조카는 예비 시모가 돌봐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주말에 예비 시댁이었던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철로 가기에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누이가 될 사람이 아이를 둔 엄마라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만나러 일부러 온다고 하니까 예비 시부모님들도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만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이 초행길이라서 남자친구와 먼저 합류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보는 자리라서 전문 떡집에서 선물용 떡을 사고 예비 시모께서 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꽃도 한아름 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차와 함께 교회 한적한 곳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죠. 남자친구가 미리 예약해놨더군요. 예비 시부모님이 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려니 좀 떨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어야 할 텐데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완벽하다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하는데도 살짝 긴장한 탓에 받아줄 수 없겠더라고요. 미진아, 너 오늘 정말 예뻐. 들어가자. 라고 해주더군요. 사실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은 안 만날 줄 알고 편한 복장으로 올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의 느낌을 예비 시부모님들께도 전달할 게 틀림없어서 평소에도 입지 않던 원피스를 큰마음 먹고 입고 갔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연 핑크색 원피스를 정갈하게 입은 저를 본 남자친구는 웬일이냐며 맨날 이렇게 입으라고 질투를 해주더군요. 제가 예비 시어머님께 드릴 꽃다발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든 모습이 엄청 예쁘다면서 그 와중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한결 차분해진 마음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마주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의 부부와 인사를 하려는데 여동생의 남편 되는 듯한 분이 잠시 나가더라고요. 김서방 어디 가니? 라고 여동생에게 말하면서 여기가 내 여동생이라고 남자친구가 소개하자 언니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오빠가 능력자네요. 이렇게 보기 드문 외모로 만나다니. 그리고 여긴 제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남자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예비 시부모님처럼 선해 보여서 참 좋았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큰아들이 있다니 놀랍네요. 일찍 결혼하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밝게 우는데 인상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시부모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남자친구의 여동생 남편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더니 옥신각신 하면서 왔어요. 그러더니 통화 중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마저 끝내고 오는 듯 했는데 그러더군요. 오빠, 언니 미안해요. 초면에 아기 아빠가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서 달려나갔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별일이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말 안 했어?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볼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오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뭐. 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예비 시부모님들도 반갑게 대해주셔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 첫 대면을 잘 마친 셈이었죠. 예비 시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정식으로 초대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모두 다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이제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무렵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였어요. 나 상욱이야. 오랜만이지? 순간 멈칫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꼭 할 말이 있어서 네가 사귀고 있는 사람 관련된 일이야. 내가 사귀는 사람 일이라고?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약속 없으면 잠깐 보자 라고 했는데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상욱 씨는 7년 전에 저랑 사귀다가 다른 여자가 좋다고 저를 떠난 남자였어요. 어린 마음에 적잖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는데 갑작스러운 연락에 황당하기도 했지만 제 남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상욱 씨는 내 남자친구를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사실 내가 네 남자친구 동생의 남편이야. 뭐라고? 민준 씨 여동생이라고? 그럼 나 만나면서 바람 피운 애가 민준 씨 여동생이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 있니? 말해. 사실 그때 너를 보는 순간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거든. 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해줄 말이 따로 있어.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기 좋게 차버리고 간 남자가 지금 남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이라니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하필 전 남자친구와도 엮이게 되다니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계모임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포기하고 도대체 무슨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날 찾아와서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들어보고 싶었죠. 상욱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살이 조금 붙은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를 버리고 간 상욱 씨를 더 이상 원망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때 받은 자존감의 상처는 잊을 수 없었죠. 저와 헤어진 후 곧바로 결혼한 모양인데 참 이런 관계로 대면하게 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 지하에 있는 카페에 내려가서 상욱 씨를 만났어요.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한테 그때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라는 게 혹시 너랑 사귀던 사이라서 껄끄러워서 민준 씨랑 결혼을 말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단지 네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말해주고 싶을 뿐인데 그러면서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상욱 씨, 나는 이제 와서 이런 일 때문에 상욱 씨 탓할 생각 없어. 혹시라도 나에게 또 다른 수작 부리려고 그러는 거면 그만두길 바래. 예전 우리 관계가 어떻든 간에 난 포기하지 않고 민준 씨랑 결혼할 거니까. 라고 말하자 그가 말을 꺼냈어요. 네 남친 민준이한테 아들이 있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들? 5살 난 아들이 있어.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사실이야?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로 키우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럼 봤던 애가 네 아들이 아니었어?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박차고 나와버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상욱 씨는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나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사실이야.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또 언젠가는 그럴 놈이야. 네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민준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욱 씨가 가까이에서 본 민준 씨는 또 언젠가는 밖에서 자식을 낳을 인간이다 이거지? 그래. 와이프가 불임이라서 처음부터 민준이 아들을 와이프가 낳은 것처럼 꾸몄어. 그래서 나만 알고 있고. 내가 했다는 말은 비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밀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 충격을 받고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줘야 하나 고민되었어요. 사실일까 아닐까, 민준 씨랑 헤어지게 하려고 작전을 짜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민준 씨한테 확인해 볼 거다. 가족끼리 괜찮냐고 묻자 그러더군요. 어차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랑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와이프에게도 말해야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 라고 말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욱 씨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주말에 데이트할 때 조카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니까 좋은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했더니 좋아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쳐다봐서인지 정말 남자친구와 닮은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장난감 자동차 세트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수집했고 남자친구의 머리카락도 수집해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었어요. 상욱 씨 말이 맞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아이가 맞았어요. 기운이 쫙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허탈했습니다. 나는 사귀는 남자마다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하고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다 내 탓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라서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며칠 동안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자친구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톡도 답을 하지 않았더니 퇴근 후 밤에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집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말을 꺼냈어요. 왜? 네 아들이 있다는 것을 숨겼니? 그랬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조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닮았길래 검사해봤어. 말도 안 돼. 아무리 닮았다고 네가 검사까지 했겠니?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적어도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다 털어놨어야지. 또 숨긴 게 있어? 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내 조카일 뿐이야. 아이도 그렇게 알아야 하고 달라질 건 없어. 민석이 엄마도 민석이만 낳고 떠나버려서 아무 관계도 아니야.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른 척 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거야? 식구들 모두 다 알면서 나만 모르게 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더 소름 돋아. 너희 부모님도 자상하고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 솔직하게 다 털어놨으면 좋았을걸. 이제 너를 믿지 못하겠다. 그만 헤어져.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상욱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모른 채 결혼을 했을 테죠. 들통이 나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뗐으면 그만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쉽게 속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자친구의 아들 때문만이 아니어도 상욱 씨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은 끔찍했거든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